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SDG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인류의 앞으로의 모습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 어, 지속 가능 발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뭐뭐라는 거는 우리의 5년 뒤, 10년 뒤가 참 지속 가능할까라는 고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맞게 그 나름대로 아젠다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있는 거 보게 되면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 뭐 빈곤을 퇴치한다든가 기아를 종식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좀 건강한 삶을 산다든가 웰빙이죠. 그다음에 좀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양성평등을 좀 추구하고 깨끗한 물과 환경 위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국가 간 지역 공동체 사이의 불평등 개선하고 그다음에 좀 제대로 된 도시 개발하고 그냥 발전 그 어떤 성장 위주라든지 아파트만 도시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도 좀 지속 가능하게 해보자. 그다음에 기후 변화, 뭐 생태계 환경 변화, 그다음에 좋은 제도와 정의로운 평화 시스템 만들고 효과적인 제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지구촌 전체가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만들고 상당히 17개의 아젠다를 보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것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협력을 해야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만큼 제시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팍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유엔이 1945년에 태어났거든요. 우리나라가 45년에 독립이 됐잖아요. 근데 유엔도 1945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유엔도 2차 대전이 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히틀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연합군과 그다음에 나치와 그다음에 이탈리아와 또 일본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싸웠었고요. 그 저걸리를 싸웠고 그 안에서 엄청난 희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류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그때 상당히 많이 깨졌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의 참혹함을 겪지 말아야 되고 서로 갈등하는 것들을 서로 연합의 틀 안에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권과 평화와 그다음에 뭐 이런 좋은 개발의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유엔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쭉 오다가 유엔도 그동안 7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그 안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유엔 안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들 안에서의 또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엔도 그동안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면서 70년을 보내왔고요. 그때 유엔이 그때 갖고 있던 고민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어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아젠다를 만들고 개발하고 그걸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뭐 MDG라 그래서 뭐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 그래가지고 뭐 새천년 개발 계획 나왔고 근데 그거 나왔을 때도 되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걸 또 보완하는 입장에서 SDG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DG도 2030년까지거든요. 근데 30년 이후에는 저는 또 나온다고 생각해요. 더 보완을 해서. 왜냐하면은 더 많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또 이런 것들도 계속 이런 현상들, 이런 질병이라든지 지구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 같은 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된 아젠다들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시되는 여기 아젠다들은요,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반드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 한반도 자체도 지구촌의 일원이고요. 우리도 한반도에서도 지구촌이 갖고 있는 문제 고스란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게 되면은 더 서로 상이한 체제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속 가능에 대한 풀어야 될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KSDG라고 해서 SDG가 17, 그 유엔에서 지정한 거는 17개 아젠다에 169개 세부 과제를 지정했는데 이게 모든 나라에 맞진 않아요. 그 다음에 환경 보전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경제 성장 이슈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 것들은 고민은 평화 문제하고 통일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속 가능 아젠다를 바탕으로 반드시 풀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 그 평화 문제하고 통일 문제가 여태까지는 민족 논리로 많이 그 사람들이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원래 계속 수천 년 동안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 물론 중간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나라가 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민족과 전쟁도 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좀 약간 다양한 사람들이 섞인 경우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그 단일민족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화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죠.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상가족만 쳐도 북한에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고 부모가 살아 계시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대는 90% 이상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평화의 이슈를 뭘로 가져갈 것인가. 근데 저는 이게 새로운 대안이 지속가능 개발 이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땅을 맞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우리 주변의 어떤 남북 간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속가능 아젠다를 풀기 저에게 되게 좋은 틀이라고 생각해요. SDG 자체가. 그래서 지구촌의 협력의 문제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 자체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건 국가 전략으로 삼고 많은 그 한국형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 역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북한은 예전에는 원조를 받는 데 익숙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무조건 이제 국제에서 주면 다 받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도 북한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옛날에 좀 생각들이 남아 있어서 북한에 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근데 요즘 북한이 최근에 받았다는 얘기 나오나요? 안 받아요. 북한은 이런 거 요즘 받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원조보다는 사회를 개발하기 원해요. 그래서 원조보다는 사회를 개발할 수 있는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제는 좀 사회 개발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MPO들을 받았는데 요즘 북한 당국자 입에서 SDG 기반으로 하는 사회 개발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한국의 MPO들은 아직까지는 좀 원조에 좀 익숙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라든지 통일 준비 차원에서는 북한도 SDG를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맞게 우리가 국가 아젠다나 전략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통일 준비의 SDG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요, 남한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성장을 했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통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SDG 이슈를 지속가능 이슈를 개발해야 되고요. 북한은 사회개발 이슈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보건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교육의 문제들이 있고요. 근데 남북 관계에서도 SDG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 개발하는 문제, 교류하는 문제 속에서 그 다양한 SDG 이슈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협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우리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 이해관계, 주변 국가들하고 좋은 관계들을 맡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이 있어요. 근데 SDG의 마지막 이슈는요. 17번은 뭐냐면 글로벌 협력이에요. 지구촌 협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 정책이나 혹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통적인 방법, 정치 확정 방법론이라든지 그냥 단순한 이해관계일 수 있다면 SDG라는 큰 틀 속에서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그다음에 제도적인 면, 그다음에 지구촌 협력까지 포함해서 SDG와 SDG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남북 협력이라든지 통일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인식하는 거는 기성세대 분들은 이건 인식이 좀 적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새롭게 전문가가 되는 어떤 소장층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SDG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어떤 통일 전략, 남북 교류 협력 전략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통일 미래 전략들을 좀 짜 나가고 있습니다.